안녕하십니까. 가상이론TV입니다. 오늘은 동남아시아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음모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여행지를 생각하면 누구나 가장 먼저 동남아시아를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동남아시아를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이런 동남아시아 지역이 경제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동남아시아라면 아세안 경제 공동체가 가장 먼저 생각날 겁니다. 동남아 국가연합이라고도 합니다.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요즘 말 많은 미얀마가 회원국이죠. 이는 6억 5천만 명의 인구 규모를 이루고 세계 GDP 약 3.5%를 차지합니다. 2030년에는 GDP 5조 달러로 세계 경제 4위에 오르겠다는 자체 청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사회적 인프라 및 교육이 부족하며 수준이 낮은 노동자를 가진 아프리카보다 중간 수준의 사회적 인프라와 높은 수준의 젊은 노동자들을 구할 수 있는 동남아시아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모두들 잘 아실 겁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이라는 신냉전이 시작하면서 동남아시아 지역이 더욱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남중국해까지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1대1 정책으로 동남아시아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역적으로도 거리가 있고 코로나 등 내부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어 상당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에 미국은 일본이 그 역할을 맡아주길 바라는 상황이죠. 일본은 오래전부터 동남아시아에 많은 투자를 했고 현재는 일본 경제가 동남아시아를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남아시아 시장 절반 이상을 일본 브랜드가 점유하고 자동차는 80% 90% 이상이 일본 브랜드일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제품의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 미약한 수준이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막강한 자금력으로 가난한 동남아시아 국가를 포섭하여 그 나라 경제 및 인프라를 점유하기 시작했습니다. 1대1 정책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동남아시아에서 주도권을 내주지 않기 위해 내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동남아시아에 지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력도 있었겠지만 마지막 돈줄인 동남아시아를 놓칠 수 없는 일본이니까요. 여기서 걱정이 밀려옵니다. 전쟁이긴 하지만 사람이 죽는 전쟁이 아닌 경제전쟁입니다. 언제든지 타협을 통한 서로의 윈윈 협상이 가능한 거죠.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중국과 일본이 협상했던 것을 보면 대충 예상이 갑니다. 서로 손해를 보지 않고 서로의 이윤을 챙기는 선에서 협상을 했으니까요. 특히 미국은 멀리 있고 중국은 가까이 있습니다. 시세는 다르지만 이전부터 중국과 일본은 서로 비슷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경제 주도권을 가진 두 나라의 부유층은 서로 밀접하게 공생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싸우는 당사자들은 모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최대한 손해를 안 보려고 빨리 끝내려고 할 겁니다. 이전부터 서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합의점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겉으로는 싸우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암묵적 합의를 통해 동남아시아를 나눠먹을 생각이라면 너무 확대 해석한 것일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미얀마 사태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더 이상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면 중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최대한 동남아시아에 집중 투자를 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황금알을 낳는 마지막 오리가 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동남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이 얼마나 사이좋게 지내는지 잘 지켜봅시다. 50년 전 유럽 열강이 아프리카 대륙을 나눈 것처럼 사이좋게 나눠먹을 수 있습니다.